안녕하세요. 부티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새롭게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변화는 대출, 재건축,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정책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50% 인하입니다. 25년 1월 13일부터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원래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대출 계약일로부터 3년 내에 갚는 경우엔 예외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회사들이 기대했던 이자 수익의 손실과 계약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종의 벌금 형식이었던 거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해 온 부분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중도 상환 수수료 요율을 공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계약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면 평균 1%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요. 이제 고정금리 대출은 1.43에서 0.56으로, 변동금리 대출은 0.83에서 0.11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3억을 대출받았다가 중도에 상환하면 기존에는 약 28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16만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숨은 속뜻은 이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을 활성화해서 금융 유동성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을 부양함과 동시에 뒤이어 나오는 신생아 특례 대출과 연계해서 소비자들이 비교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출을 갈아타라는 그런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과 출산 장려 정책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입니다.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를 위한 특례 대출도 크게 완화되어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만 해당됐지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억 5천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단 부부 각각의 소득은 1억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추가로 신생아를 출산하면 금리 우대폭이 0.2에서 0.4%로 확대됩니다. 대출 요건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이고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이하이면 대출 한도는 3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번째 대책,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는 첫 번째 정책인 중도 수수료 인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부동산 경기 부양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입니다. 대출받을 때 본인의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는 걸 피하기 위해 대출 규제가 존재하죠. 쉽게 설명드리면 DSR은 총 부채 상환 비율로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버는 돈 대비 갚는 돈의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 비은행 대출에는 50%의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은행에서 DSR 40%인 대출을 받을 경우에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4.5% 금리의 30년 주택담보대출 기준 최대 한도는 약 3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해 오던 스트레스 DSR을 이제 7월 1일부로 3단계로 나눠서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를 적용해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1.5%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확 와닿지 않고 잘 모르시겠죠? 계산해 놓은 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스트레스 DSR 적용 전 연소득 1억 원 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6억 5,800만 원이었던 것이 3단계 시행 후에는 대출 한도가 5억 5,600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연소득 1억 대출자의 기준 전과 후가 1억 2천만 원 정도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현재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역으로 대출을 제한해서 유동성 공급을 반대하는 정책이 이해가 되지 않죠. 명목상으로는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치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 생각에는 현 정부, 전 정부 할 것 없이 집값 안정화와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반대 방향으로 뛰는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 갈팡질팡 하는 것이 정책을 통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원래 스트레스 DSR 3단계가 24년 12월부터 시행이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현재는 25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것으로 잠정 발표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3단계의 시행이 전면 취소되거나 혹은 더 연기되거나 혹은 시행되었다가 금방 다시 해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이야말로 역사적으로 가장 확실하면서도 반복되어 온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재건축 절차 간소화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안전진단도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뜻의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축하 현수막을 걸던 재미있는 상황은 이제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고 정비사업 관련 동의서 제출 및 총회 의결을 온라인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총회까지 도입이 가능합니다.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서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3년 정도의 사업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 세제 혜택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이를 1주택자로 간주해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미부장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종부세는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번 2025년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면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며 저출산 문제와 가계부채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종합적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각 정책이 의도대로 실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부티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